네, 수원 8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초선의 이호동 경기도의원 만나봅니다. 환영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어서 오십시오. 자, 먼저 시작하면서 시청자 여러분 또 경기도민 그리고 수원 지역구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, 저는 수원 영통구의 원천동 영통 1동을 지역구로 하는 수원 제8선거구 경기도의원 이호동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자 저희가 이호동 의원님 만나기 전에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한 3가지 키워드로 집약을 해서 한번 말씀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. 최연소 법조인 출신의 경기도의원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입성을 하셨거든요. 아무래도 바빠서 좀 비중이 의원 생활에 좀 집중돼 있을 것 같긴 한데요. 많이 힘들진 않으신가요? 사실 저희가 그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는 겸직이 일단 법률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, 이게 또 의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의정 활동에 욕심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더 의정 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. 시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좀 많아서 이렇게 아침 시간이나 저녁 늦은 시간을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시군요. 그 변호사 활동하시면서 어떤 생각 때문에 이렇게 제도권 정치에 뛰어들어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신 건지 좀 계기가 궁금한데요. 네,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개업 초창기에 행정소송을 하나 맡게 되었었습니다. 그 행정소송이 이제 피고가 국가도 있었고요.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, 기초지자체 이렇게 세 피고가 있는 사건이었는데, 그 사건을 1심, 2심, 3심을 다 맡아서 결국 대법원까지 전부 승소한 사안이긴 했습니다. 나중에 이제 대법원 사건까지 끝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결국은 원고들, 우리 그냥 일반 사인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권리 관계를 회복한 것밖에 안 되었던 거였거든요. 보통 이제 일반인들끼리 소송을 하면 돈을 달라 하면 소송을 하면 돈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거는 자기 권리가 제한되는 처분을 받은 거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이었거든요. 근데 1심, 2심, 3심을 하다가 느낀 결과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적으로 충분히 바로잡아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지금 우리 의회에서 기초지자체든 아니면 광역지자체든 하는 게 보면은 행정사무검사라든지 아니면 수시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절차적인 하자라든지 실질적인 하자에 대해서 미리 광역의원이든 기초의원이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1심, 2심, 3심 과정을 거치고 나서 보니까 충분히 지적될 사안이었음에도 전혀 지적된 부분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꼭 한번 선결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.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도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말씀을 종합해 보면 3심까지 시간 허비하지 않고 그 전에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안들이 있다.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렇다면 비슷한 얘기긴 한데 법률 전문가가 정치를 한다면 연장선상에서 좀 어떤 차별점과 강점이 있을까? 한번 종합을 해보인다면요. 변호사 일이라는 게 보게 되면 페이퍼워크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데 서류 속에서 어떤 논리의 흠결이라든지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법령과 그 하부 시행령, 그 다음에 조례를 순차적으로 검토하면서 실제적으로 판단이 내려진 부분이 어떻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를 지적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게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류에 좀 친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자료를 받아보게 되면 물론 다른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부담감 없이 할 수 있다. 이런 부분이 장점 같습니다. 일단 적응하는 데 있어서 좀 타 의원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빠를 수 있다. 자, 그리고 좀 시간이 흐르긴 했습니다만 그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저희가 잠재적 정치인이라고 타이틀을 붙여봤는데 4년 전에 그 아버님께서 이렇게 선거에 출마하셨을 때 좀 도와주셨다고. 당시에 이제 로스쿨 맞습니다. 학생이셨고 아무래도 그 경험이 4년 전 경험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? 많이 미쳤습니다. 왜냐면은
사실 제가 이제 그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선거에 출마하기 전까지는 지방의원이 사실 누가 우리 지역구 의원이 누군지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사실 없거든요. 그리고 누가 있는지 정확하게 몰랐던 부분도 네. 있고.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출마를 하시니까 그 지방 정치의 세계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또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를 보니까 법보다 이 생활인들한테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건 조례인 것 같더라고요. 예. 그 지자체 조례가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수혜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구성되고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그 선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느끼게 되었고 꼭 이 부분에서 기여를 할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을 그때 강하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. 그러시군요. 보통은 뭐 의회 내에서 뭐 당내 역할도 있고 또 상임위 역할이 있고 또 지역구 활동이 있고 대략 이 정도 구분이 되는데 저는 이제 많이 만나 뵈니까 바쁘시더라고요, 다. 이 의원님도 뭐 초선인 것도 있고 해서 많이 그러실 텐데 어떠십니까? 지금 한 5개월이요. 지나고 나니까.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정신이 좀 없는 것 같고요. 예. 그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막 중첩돼 있고 민원도 받고 그 민원에 대해서 당연히 회신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 층에서 한꺼번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초심을 잃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. 네,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. 그 민원은 좀 어렵진 않습니까? 이렇게 해결하고 접수하고 또 말씀 나누시고 스킨십 하시는 게 정성과 열정이 없으면 참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떠십니까? 민원 활동은? 처음에 입성하거나 선배 그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게 우리한테 까지 오는 민원은 이미 해결되기 난망한 민원이다. 잘 들어줘라. 네.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게 아니면 저희까지 온 민원이 실질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민원 맞지만 그분 입장에서 아마 답답해서 오셨을 거고 그렇다면은 이때까지는 계속 누군가가 들어주기만 하고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현재 왜 안 되는지를 부분에 대해서 납득 가능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시간 낭비를 안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제가 지금 바라보기에는 이 민원의 실질적으로 창구 민원을 받는 그 접수 담당자의 직급이 조금 상향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왜냐하면 민원이 분류상으로 어디에 어느 관지부터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. 그렇다면은 조금 이제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하시고 직급도 높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분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이 민원은 어디 거다 해서 결국은 바로바로 할 수 있게 그런 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준비하는 것은 플레이어입니다. 선거 때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. 비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플레이어가 돼서 지방 정치를 바꿔나가겠다. 이런 어떤 좀 담대한 포부 같은 그런 멘트를 해 주셨더라고요. 자, 지역구가 그 수원시 원천동, 영통 1동 이렇게 앞서 말씀해 주셨죠. 이 지역에 참 오래된 현안이 있잖아요. 이게 조금 그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기도 한데. 예. 원천동, 영통 1동 같은 게 먼저 영통 1동 먼저 말씀드리면 영통 1동에는 기초지자체 수원시의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이 2000년부터 거기 소재하고 있었고 가동 연한이 이제 종료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는 마땅한 이전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보수 크게 고쳐서 계속해서 연장해서 쓰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를 하다가 우리 영통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최초 약속한 부분을 지켜라 이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 뭐 소송 계류 중인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. 지금 이제 그 새로 부임한 시장님도 공약을 하셨고 대부분의 그 선출직 공무원들이 다 공약을 해가지고 아마 그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. 결국 현재 9월달에 이전 확정까지는 공식적으로 보도가 났죠. 공표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원만하게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.
최종 이전까지는 대략 한 10년 정도 보던데요. 네. 이게 너무 긴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네. 그게 이제 또 아마 행정은 또 행정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네. 지금 용역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체부지도 선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10년을 선정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정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이해하는 한편 네. 그 반면 이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결국 이 뭐 도의원이든 아니면 시의원이든 혹은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지 간에는 그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신속하게 콤팩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계속해서 알아보고 건의하고 할 수 있도록 돕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네. 생각합니다.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뭐 이전을 하면 또 이전되는 곳은 또 가만히 안 있잖아요. 맞습니다. 이게 기피시설 문제를 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? 지금 뭐 그 회수시설도 광역 회수시설을 해가지고 기초 지자체가 간에 협의를 해서 어딘가로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모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처럼 지금 뭐 쓰레기 소각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소위 말하는 님비 시설화 네네네. 되는 것도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어드밴티지를 줘서 위락을 할 수 있는 시설화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뭐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위가 그 스키 슬로프인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. 네. 그렇게 조금 더 풀어간다고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반드시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. 피할 수는 없죠. 맞습니다. 그러니까 공청회를 많이 하고 좀 이렇게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듣긴 들어야 되는데 참 갈수록 숙제가 좀 늘어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. 원천동 같은 경우에는 그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된 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호수 외쪽 그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 지역도 혼재돼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중공업 지역도 혼재돼 있고 그래서 특색이 다 다르거든요. 그렇군요. 광교 호수 근처에 개발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가밀도 있고 그 다음에 차량 부분의 그 혼잡 양상도 있고요.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 있고 구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한번 말하자면 뭐 부흥하느냐 이런 이슈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중공업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촉진할 필요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고요. 우리 원천동 기준으로 네. 이 신도시는 또 신도시 특성에 맞게 과밀학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, 학군지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고 신호 체계를 개편을 해가지고 교통 혼잡 양상을 좀 더 줄이면 어떨까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 이제 끝으로 정면 카메라 보시고요. 경기도민과 또 지역 구민들에게 앞으로 의정 활동 어떻게 하겠다 이런 각오와 다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존경하는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원천동 영통일동의 주민 여러분 경기도의원 이호동입니다. 지금 앞으로 했던 것보다 더욱 열심히 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찾아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